안녕하세요. 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2편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저축은 그런 뜻이 아니다. 여름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돈을 다 써버리잖니.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으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쓰면 안 되는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안 쓸 거라면 돈을 왜 모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물었다. 그럼으로써 네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지. 네가 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구나. 아저씨의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의자에 편하게 기대 앉았다. 이야기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그 사이에 머니가 돌아와 우리 곁에 앉았다. 머니는 방금 우리가 나눈 주제가 매우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날마다 아침을 먹기 위해 헛간에 있는 거위한테 알을 가지러 갔단다. 그러던 어느 날 거위 옆에 황금알이 놓여 있었어. 처음에는 당연히 믿을 수 없었지.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단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금 세공하는 사람에게 가져갔더니 진짜 금이라고 하지 않겠니?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팔아 큰 잔치를 열었단다.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헛간으로 갔지. 그런데 또 황금알이 놓여 있는 거야. 몇 날이 그렇게 흘러갔지. 물론 거위는 매일 황금알을 낳아주었고, 그런데 농부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단다. 그는 거위를 원망했어. 왜냐하면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었지. 그것만 안다면 자기 스스로도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게 아니라면 이 게으른 짐승이 적어도 하루에 2개 정도의 알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농부는 제 분에 못 이겨서 헛간으로 달려가 거위를 두도막 내버렸단다. 물론 그때부터 황금알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었지.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당신의 거위를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란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멍청한 아저씨,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못 얻게 됐잖아. 내가 크게 말하자 아저씨는 기뻐하시는 듯 했다. 머니도 가볍게 꼬리를 흔들었다. 너라면 그렇게 하질 않겠지? 부자 아저씨가 물었다. 당연하죠. 전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에요.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해 줄게. 아저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하셨다. 거위는 네 돈을 의미해. 네가 돈을 모아두면 이자를 얻게 되는데 황금알이란 바로 그 이자를 말하는 거란다. 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갔다. 태어날 때부터 거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자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이자로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정말로 많은 돈을 벌어야 하겠네요. 내가 아저씨 말에 끼어들었다. 네가 상상하고 있는 것만큼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다. 훨씬 적을 수도 있어. 1,000만 원이 있으면 12% 이자를 얻게 되니까 1년에 120만 원이 생기는 거지. 와우,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 생기는 거군요. 게다가 본래의 1,000만 원에는 전혀 손대지도 않고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바로 그거야. 그 1,000만 원은 네 거위인 셈이지.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었다. 만약 지금부터 거위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캘리포니아에 가는 게 훨씬 더 늦어질 텐데. 그것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지.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예를 들어 150만 원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 그게 바로 거위를 죽이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진 돈을 저축해야겠지. 그러면 얼마 후에 이자로 캘리포니아에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으게 될 게다. 나는 이 말에 설득당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년 여름에 캘리포니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물론 거위를 갖고 싶기도 했다. 두 개 다 가능해야 할 텐데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거위와 소원을 놓고 결정하기가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아요. 꼭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만약 네가 버는 돈이 1만 원이면 그 돈을 나눌 수 있겠지.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은 은행에 넣고 다른 한 부분은 소원 상자에 또 한 부분은 용돈으로 쓰는 거야.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1만 원을 가장 잘 나눌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결코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나눈 걸까요? 부자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야 내 목표가 무엇인지에 달려있지. 예를 들어 거위용으로는 10%만이라도 저금한다면 넌 반드시 부자가 될 게다.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을 원한다면 더 이상 거위는 없는 거야. 난 항상 수입의 10%를 거위용으로 저축해 왔단다. 난 골드슈테른 아저씨를 본보기로 삼기로 했다. 아저씨가 살아온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아저씨는 몸이 불편해도 늘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굳혔다. 제 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했어요. 먼저 거위를 위해 모든 수입의 50%를 저축할 거예요. 40%는 제 소원을 위해 저금하고 나머지 10%는 용돈으로 쓸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 결정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10%만 저축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걸까요? 한 번도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어지. 아저씨의 설명이었다. 가장 좋은 것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란다. 너도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게다. 다음 주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렴. 다음번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마. 수표도 그때 줄게. 이제 집으로 가야지. 곧 저녁 시간이 될 게다. 나도 좀 피곤하구나. 아저씨 많이 고통스러워 보였다. 나는 아저씨가 많이 편찮으신데도 기분이 좋은 곳에 놀랐고 또 인내심 있게 내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 그런데 왜 아저씨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지 묻고 싶었다. 아저씨는 이런 내 마음을 읽으셨나 보다. 고통에 집중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거든. 그래서 난 오래전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습관을 버렸단다. 난 아저씨의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다. 머니도 아저씨께 몸을 비비며 작별 인사를 했다. 친절한 기사 아줌마가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 감사합니다.